네,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특강 자연계의 물리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자연계의 물리의 모의논술은 크게 4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시간에는 문제 해설과 그리고 출제 의도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성력에 관한 문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지구의 위도에 따라서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극지방과 그리고 적도지방 사이의 중력 가속도의 크기 차이를 지구의 반지름과 그리고 지구의 각속도의 함수로 표현하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시 답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또 지구의 자전각속도를 오메가라고 했을 때 적도에 있는 질량 M의 물체에 적용하는 관성력, 즉 원심력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식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떤 물체가 원형 궤도 내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선형 속도와 그리고 각속도 사이에 V는 R 오메가라는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것. 이 식을 활용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mR 오메가 제곱의 크기를 가지고 원심력이 적도에 있는 물체에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원심력의 방향은 지구 중력의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물체에 적용하는 힘의 크기는 관성력의 크기, 즉 원심력의 크기만큼 차감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극지방에 있는 물체는 사실상 원형 궤도 R이 0인, 즉 원운동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작용하는 관성력, 즉 원심력의 크기는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극지방과 적도지방 사이의 가속도 크기의 차이는 적도지방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크기, 즉 관성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가속도의 크기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답, 즉 적도와 극지방의 중력 가속도의 크기 차이는 바로 R 오메가 제곱이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그 중요한 출제 의도는 뉴턴 운동 방정식. 뉴턴 운동 방정식은 좌표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같은 지구에 있는 어떤 사람 또는 좌표계의 입장에서 보면 관성력의 개념을 통해서 이 힘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우주에 있는 관찰자가 지구에 있는 물체 운동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마치 작용하고 있는 중력의 일부가 구심력으로 작용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똑같은 개념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물리 법칙이 어느 좌표계, 어느 사람, 어느 물체가 보든지 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해석되어야 된다는 등가성의 원리를 다루고 있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림과 같이 전기장에 의해서, 즉 전이차에 의해서 가속된 입자가 자기장이 놓여있는 공간 내에 운동을 하게 될 때 그때 그리는 그 원형 궤적의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전하를 띈 입자 1과 그리고 2가 동일한 전이차에 의해서 가속되었다라는 선결 조건을 먼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전이차에 의해서 가속되었다라는 것은 각각의 전하가 어떤 속도를 얻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속도의 크기를 가지고 균일한 자기장이 놓여 있는 공간 내에 입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렌츠 힘에 의해서 각각의 전하는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원운동의 그 궤적, 특히 이 궤적 반지름이 과연 앞에서 주어진 변수에서 어떻게 달라진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값을 구하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풀이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진 이 전하를 띤 입자에 가해진 총 전기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전하를 띤 입자의 최종 속도, 여기서 말하는 최종 속도는 자기장이 놓여진 공간에 입사하기 직전의 그 속도는 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하의 질량, 그리고 전하량,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하에 가해진 전이차에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렌츠 힘을 살펴보게 되면 자기장이 놓여있는 공간 내에 전하를 띤 입자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그 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QV 곱하기 B라는, 즉 이 경우에 그 속도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QV 곱하기 B라는 그 힘이 전하를 띤 입자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힘을 통해서 우리가 원운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구심력과 그리고 로렌츠 힘의 그 자기장 부분이 서로 같다라는 이 등식을 통해서 반지름을 마찬가지로 속도와 그리고 질량, 그리고 전하량, 그리고 자기장에 관한 함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구한 우리가 그 속도와 그리고 전이차 사이의 관계식을 이 반지름에 관한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진 질량과 그리고 자기장, 그리고 전이차에 관한 함수로 최종 반지름의 그 비율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입자 1과 입자 2가 각기 다른 질량과 그리고 다른 전하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문제에서 주어진 그 질량 비율과 그리고 전하량 비율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한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각 전하가 그리는 원형 궤적의 반지름의 비율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답은 두 번째 전하의 반지름 궤도가 첫 번째 전하의 반지름 궤도에 비해서 2배 더 크다라는 그런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형 궤도를 따라서 놀이기구가 회전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놀이기구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속도 V로 공을 던졌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그 세부 문제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때 첫 번째 문제는 공이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문제에 주어진 변수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기준으로 얼만큼의 속력으로 연직 윗방향으로 던졌는지에 관련된 그 속력 변수, 즉 V가 나타나져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기구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메가의 각속도로 일정하게 회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이기구의 중심과 지면 사이의 거리는 h이고요. 그 다음에 이 놀이기구가 원형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을 때 원형 궤도의 반지름은 r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 번째 문제는 공이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인데, 물론 놀이기구에 탄 사람이 수직, 즉 연직 윗방향으로 공을 던졌다 하더라도 지면에 있는 사람이 이 공을 관찰하였을 때는 당연히 이런 식의 그 포물선 운동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2차원 운동이 아니라 단지 1차원 운동의 그 방정식을 통해서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풀이를 살펴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기구에 탄 사람이 공을 던졌을 때 공이 가지는 처음 속도를 수직 속도와 수평 속도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수직 속도는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V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수평 속도는 공을 던지는 순간에 놀이기구가 움직이는 속도와 같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R 오메가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이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오로지 수직 방향의 속도에 관한 함수로만 주어지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속도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시간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깨달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지 이제 1차원 운동 방정식, 정확히는 1차원 등가속도 운동에 관한 문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원하는 좌표를 설정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문제 해설의 경우에는
이건 뭐 좌표를 어떻게 잡느냐는 여러분 자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원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형궤도의 중심을 원점 O, 그러니까 즉 0으로 잡았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공이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라는 그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그림처럼 마이너스 h, 즉 수직 방향으로 마이너스 h의 거리를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로 우리가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등가속도 운동식을 활용을 하게 되면 먼저 초기 위치는 r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윗방향을 플러스로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초기 속도 곱하기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즉 이 2차원 방정식을 풀므로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t 값, 즉 시간,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공이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t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부호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중력과 반대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두 번째 항은 플러스 VT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중력 가속도에 의한 이 세 번째 항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즉 마이너스의 부호로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2차원 방정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개의 해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문제 풀이에는 마치 하나의 해가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V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꼴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리 세계 내에서는 t가 양수의 값, 즉 공을 던진 후에, 즉 시간이 경과된 후의 상황을 우리가 보는 것이 이 문제의 상황과 맞기 때문에, 즉 음수에 해당되는 그 시간값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하나의 그 시간 t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이 3번 문제에 관한 풀이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실제 공의 운동 궤적은 포물선, 즉 2차원 포물선 궤적을 그리고 있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방정식은 1차원 등가속도 방정식이다 라는 점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를 풀 때 무조건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푸는 것보다는 그 문제에 필요한 그 조건만을 잘 선별을 해서 가능한 간략하게 문제를 축약시켜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놀이기구에 관한 그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인데요. 이 경우에 이제 문제를 한번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이 놀이기구의 정점에 있을 때 사람이 연직 윗방향으로 속도 V로 공을 던졌고요. 자, 이 문제에서 주어진 바는 이 놀이기구가 반바퀴를 회전하는 동안, 즉 공을 던진 다음에 정점에서 가장 하단부에 도달하는 동안 공과 놀이기구가 동시에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위치하기 위한 속력 부위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처음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현실 세계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이 놀이기구에 탄 사람이 공을 다시 볼 수 있는, 자기의 시야에서 공을 다시 볼 수 있는 속도의 그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풀이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어떤 그 문제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같은 어떤 극점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보다는 서서히 어떤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켰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테스트해 본 다음에 그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개념을 잡는 것이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풀이 과정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어떤 시각 t에서 놀이기구와 공이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있었다면 반드시 이제 만족해야 될 방정식은 다음과 같죠. 이 왼쪽에 있는 r 코사인 오메가 t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각 t가 지난 후에 놀이기구의 수직 방향의 위치를 나타낸 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앞서 3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원형 궤도의 중심을 지금 원점 0으로 잡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각속도, 즉 놀이기구의 원운동의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했기 때문에 시각 t가 지난 다음에는 삼각함수의 원리에 따라서 r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그 위치에 놀이기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해석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공의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푼 것처럼 1차원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r 플러스 v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에 해당되는 y좌표에 공이 위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지금 우리가 풀고자 하는 것은 놀이기구가 정점에서, 즉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도달하는 동안 공과 놀이기구가 같은 시각에 같은 위치에 있기 위한 속도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과연 속력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풀이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서 그 높이를 나타낸 건데요. 먼저 놀이기구는 앞서 보신 것처럼 r 코사인 오메가 t라는 삼각함수의 꼴로 표현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실선에 해당되는 그래프로 표현된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우변에 해당되는, 즉 공의 높이에 해당되는 그 2차원 방정식을 그리게 되면 만약에 속도가 충분히 크지 않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 원형 궤도의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놀이기구와 공이 같은 시각에 지나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속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놀이기구와 공이 서로 같은 시각에 같은 위치를 지나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잘 추리를 해보게 되면 결국 속도가 최대값을 가지게 될 때는 놀이기구와 공이 즉 놀이기구의 가장 하단 부분을 놀이기구가 지나갈 때 공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놀이기구가 하단을 지나갈 때, 가장 낮은 위치를 지나갈 때 공과 만난다는 그 조건을 통해서 바로 코사인 오메가 t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그 식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만나는지, 즉 그 시각 t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시각 t를 우리가 앞서 세웠던 이 운동 방정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속도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 논술에 출제되었던 4가지 문항 중에서 난이도 면에서 보자면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물리에서는 어떤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그 문제가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문제를 접하게 될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보다는 어떤 변수가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될 때 과연 무엇이 달라질지, 그리고 약간의 증감, 즉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실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무엇일지 등을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그때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원리를 통해서 실제 그 답에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펴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그 자연계 물리 문제 그 내문항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